안녕하십니까. 데브옵스 코리아 그룹의 랄프입니다. 오늘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웨비나를 진행할 건데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AI를 활용한 옵저비리티 뚝딱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4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옵저비리티 환경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니터링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AI 통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성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옵저비리티 환경을 구성하겠다. 사실 옵저비리티라고 하면 단순히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뭐 언론 매니저가 이제 얼럿을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야겠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세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들을 다 일일이 터미널에서 하는데 터미널에서 직접 하지 않고 웹 콘솔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개발을 할 거고요. 그 내용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겠죠. 네, 서버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맥북 위에서 작업을 했는데 뭐 그런 그 PC 세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할 수 있는 LLM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거고 저는 이제 챗GPT를 썼는데 뭐 그록이라든지 뭐 퍼플렉시티, 제미나 이런 걸 쓰셔도 되죠.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 첨부나 이런 거 제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는 저는 봤을 때는 챗GPT 유료 버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세팅도 있고 개발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기시라든지 도커, 그 고랭에 대한 빌드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내용은 다 기본적으로 구성이 다 된 상태로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타 오픈소스 도구라고 해서 이제 바이럴 네트워크 랄프 세션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기 있는 걸 클론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커맨드를 입력하는데 좀 쉽게 쓰시라고 도커 CLI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저 오픈소스도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뒤에 자세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진행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깃허브 공간에 웹이나 자료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저기 있는 부분을 클론해서 쓰셔도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테스트 용도로 저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커 커맨드를 좀 쉽게 쓸 수 있게끔 CLI 대시보드를 만들어 놨는데 요것도 뒤에 보시면은 뭐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도커 PS, 도커 이미지 리스트 이런 것들 커맨드 일일이 치지 않고 그냥 DCS 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커맨드 위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화면 이제 보시면서 하실 수 있게끔. 이건 좀 생소하다. 저런 커맨드는 본 적이 없는데, 저런 화면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CLI 대시보드니까 크게 뭐 이질감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 이제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시스템부터 구성을 해야겠죠. 그 구성 자체도 저는 이제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뭐 노드.js, MySQL, 엔진엑스 이런 구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도커 컴포즈 야말 파일로 하나 묶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크리덴셜은 분리해서 .env 파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면 전달하면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이제 AI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 부분도 다 분리해서 추출해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파일들이 있죠. 패키지 제이슨, 뭐 엔진엑스 컴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커 컴포즈까지 완성을 다 해줘요. 그러면 저희는 이 파일들을 터미널 열어서 파일들을 생성하고 여기에다가 하나씩 붙여넣기 해주면은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도커 컴포즈 파일을 가동을 합니다. 도커 컴포즈 업 D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가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 여기 포트 번호 8080이라서 올라왔어요. 이 아이는 바이럴 네트워크 세션용 엔진엑스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8080 엔진엑스. 그 엔진엑스 서비스 동작을 하고 뒷단에 이제 노드.js를 물어와서 작업을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옵저빌리티 대상이 되는 시스템 구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희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제 그 옵저빌리티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 세트 구성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텐데 앞에 제가 그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옵저빌리티 예제 만들기라고 해서 지금 바이럴 네트워크에서 세션을 진행할 거고 옵저빌리티 예제를 만들고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요 내용을 정리를 한 거를 화면을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프롬프트에다가.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도커 컴포즈 파일들 엔진엑스랑 있는 것들을 카피해서 넣고 거기에 대한 크리덴셜도 점 인바이러먼트를 해서 카피해서 넣고 그리고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C 어드바이저나 이런 거, 여기 밑에 이제 프롬프트 만들어 놨거든요. 네. C 어드바이저 등도 설정에 추가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렉토리 구조도 이렇게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라고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도커 마이너스 컴포즈 점 모니터링 점 YML이라고 해서 야말 파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구성으로 다 이제 뭐 그라파나라든지 프로메테우스, 노드 익스포트 이런 구성이 다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관련된 프로메테우스 세팅, 그리고 그라파나의 기본 세팅, 요 세팅 해놓으면 우리가 그라파나 웹 콘솔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별도 이제 지정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지정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요 내용을 또 파일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좀 귀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틀어봤어요. 이 내용도 스크립트 하나에 담아주세요. 앞서 알려주신 디렉토리 구조와 야말 등 설정 파일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게 스크립트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cat에서 이제 EOF에서 입출력 값을 이제 위치를 바꿔놓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읽어오는 용도의 그 명령어지만 파일을 이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렉토리도 하위 디렉토리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파일들도 다 이렇게 다 한 번에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크립트 하나만 만들어 두면 그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 가능하게 해놓고 실행을 시키면 관련된 그 파일들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사람이 귀찮게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 파일 만들고 페이스트해서 내용을 이제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받아오지 않았던 도커 이미지를 자동으로 받아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00번과 9090 포트가 열리면서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가 열렸어요. 원래는 서버가 이제 그 옵저빌리티용 서버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그 대상,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 위에 올라가고 그라파나는 따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구성이 제가 이제 그 리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 위에 같이 올렸어요. 근데 분리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 파일을 쪼개서 쓰면 돼요. 기존에 올라가 있던 그 시스템에 대한 도커 컴포즈 파일은 따로 있고, 지금 요 그 옵저빌리티를 위한 도커 컴포즈 파일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그래프 하나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리 요청을 하면 분리해 줍니다. 지금은 같이 만들어져 있고, 로컬호스트에 이렇게 3000번이랑 9090 포트가 열려서 서비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됐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C 어드바이저 등 여기 그 도커 컴포즈를 확인해서 그 대상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세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C 어드바이저만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 그 노드.js랑 엔진X MySQL 상태에는 엑스포트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으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해준 거죠. AI는 이런 부분을 좀 짚어줘야 돼요. 저희가 어떤 요청을 많이 하면 그 일부 요청만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요건 좀 이제 인지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AI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AI는 그 굉장히 똑똑하고 일머리 있고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직 그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좀 옆에서 도와주고 어떤 그런 감독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큰 설계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주니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학습시킨다, 도제 방식으로 이제 키운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금방 또 만들어줘요. 각 설정에 필요한 엑스포터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앞에 만들어졌던 그 setup-monitoring.sh 이 스크립트 하나면 전체를 다 구성하죠. 디렉터리도 만들고, 그걸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럼 요걸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다시 진행을 하면은 앞에 받지 않았던 이런 이미지들, 엑스포터에 관련된 이미지들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 자동으로 또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 그 세팅을 해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프로메테우스 안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바라보는 엑스포터 타겟 정보가 나와요. 쭉 정상인지 아닌지 나오는데, 빨간색 보시면은 MySQL 익스포터 부분이 동작을 안 해요. 이거는 MySQL 내부에 그 익스포터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 접근 계정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MySQL 익스포터가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DB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마치 AI가 저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AI가 제가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MySQL 세팅하는 법 다 알려줘요. 접근하는 방법 제가 앞에 빼놨지만 접근하는 방법부터 세팅하는 법 다 알려줍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environment 파일에서 크리덴셜 정보가 잘못된 건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실행을 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이제 MySQL 익스포터 접근을 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되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제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했지만,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오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뭐 어디 세팅을 했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겠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쉽게 올 수 있는 게 있죠. AI를 통해서 짚어가면서 물어가면서 오면은 굉장히 빠른 길로,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구글 검색 통해서 다 했던 일들인데,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생략이 되고 옆에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 AI가 있어서 금방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구성이 굉장히 좀 예전에 제가 처음 이걸 접했을 때는 좀 어려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알려주시고 제 시스템 환경이랑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빨리 그 적용이 되고 그나마 검증이 되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좀 쉽게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이 좀 쉽게 됐다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작업들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대상체를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을 했었죠. 도커 컨테이너를 묶어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었고,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옵저비리티 환경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저희는 뭐 푸시 게이트라든지 얼런 매니저는 다루진 않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뭐 검색해서 하면은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 진행하면 여러 문서들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블로그들이 나오는데, 그 블로그 수준도 이제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내용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AI를 활용하면 그런 거에 대한 구성이 우리한테 최적화하게 돼서 온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이제 이 엑스포터 설정,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구성,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인터페이스 된 역할, 그리고 그래파나 화면까지 전체 구성을 AI 통해서 저희가 좀 쉽게 도움을 받으면서 왔다 볼 수 있어요. 그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파나에서 보여주는 화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 앞에 보셨던 그 화면 타겟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런 엑스포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화면을 캡처해서 프롬프트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정을 그래파나 대시보드 구성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파나 대시보드의 ID 목록을 줘요. 우리가 그래파나를 처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뉴 대시보드 만들어서 화면을 일일이 세팅하고 그 프로메테우스 쿼리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못 써보신 분들은 이 아이디가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파나 대시보드 아이디만 입력하면은 쉽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드 익스포터, 뭐 MySQL, 엔진X 익스포터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화면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져다 쓰시면 되고, 한번 샘플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C 어드바이저, 도커나 이런 상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파나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임포트 대시보드, 보통은 이제 뉴 대시보드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세팅을 해보시면, 그리고 어떤 뭐 문서나 이런 걸 보면 임포트를 해서 요 익스포트에 대한 정보 값들은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커스터마이즈 쓰세요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를 하면 ID 값 넣는 부분이 있고, C 어드바이저 값을 입력하면 대상체 입력해라. 요건 앞에 이제 그래파나의 세팅을 우리가 파일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요. 원래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AI 도움으로 좀 빨리 만들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화면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앞에서 저희 구성했던 그 화면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랩탑 맥북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화면에서는 이제 권한 설정이라든지 제한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메모리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부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세팅했던 서버, 리눅스 서버 위에 올려놨던, 물론 이제 구성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세팅을 하기 위한 대상체에 대한 도커 컴포즈를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AI가 보고 거기에 대한 값들을 주고 어떻게 세팅하세요, 그런 가이드를 줘요. 물론 저는 예전부터 세팅을 해봤기 때문에 옳은 답을 주네 그러고 이제 믿고 세팅을 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맞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값대로 지금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모리 값이라든지 컨테이너가 언제 올라왔고 몇 개가 올라왔고 뭐 리소스를 얼마큼 쓰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그래파나 대시보드라고 하면 기대하는 부분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대시보드 만드는 작업부터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불러온 형태, 이 구성까지 오는데 AI가 많이 도움을 줬고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할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세팅한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일일이 터미널 들어가서 까만 화면에서 또는 뭐 하얀 화면에서 이 커맨드를 일일이 쳐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리스타트를 하고 커맨드 입력하는 부분, 이것도 뭐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산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이해도, 리눅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줄여보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만 하고 이런 이런 서비스는 없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오픈소스를 잘 활용해 보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픈소스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이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이라는 게 아니라 그 GitHub 주소 여기 가보시면 AI한테 요청할 프롬프트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초기 화면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프롬프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웹 인터페이스고 고령어로 만들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회원 관리를 하고 DB는 따로 필요 없고 그냥 로컬의 어카운트라는 그런 숨긴 파일로 만들어주고 접근 못하게 해놓고 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접근하고 나면 어드민만 쓸 수 있게끔 뭐 권한 관리 이런 것들도 해주세요. 그리고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거고 디렉토리 없으면 디렉토리 만들고 파일이 없으면 파일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설정 파일을 넣고 도커 컴포즈는 물론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전제하에서 설정 파일을 넣어놓고 설정 파일을 수정을 했을 때 재가동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여기서부터는 챗GPT 5.3를 쓸 겁니다. 챗GPT 5.3는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4.5나 뭐 5원이나 이런 걸 쓸 때보다는 좀 더 코딩에 적합하게 실수를 좀 덜하고 그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든 내용을 좀 확인해 볼 겁니다. 요 내용도 제가 그 깃허브에 올려놨어요. 네, 도커 마이너스 컴포즈 마이너스 웹CTL이라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네, AI가 만들어 놓은 화면 보실 수 있어요. 요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요 내용이죠. 메인 정보. 보시면 요 내용을 그 AI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기능 단위로 보면은 뭐 로그인 처리, 그 다음에 어드민 관리, 그 다음에 뭐 입력창, 파일 생성하는 거, 디렉토리 생성하는 거, 뭐 그런 것 위주로 쭉쭉 돼 있어요. 주로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기존에 했던 커맨드 작업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냥 기획서 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뭐 기획 화면을 뭐 블루프린트를 만든 게 아니라 프롬프트 형태로 우리가 주로 했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어줘요. 물론 이제 부족한 것들, 빠진 것들, 기능 동작 안 하는 것들, 뭐 에러 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면서 짚어가면서 테스트 해가면서 만들면은 이렇게 완성도가 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 보통 고로 만들면은 패키지를 분리해가지고 뭐 공용으로 반복해서 쓰는 것들은 따로 이제 분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바이브 코딩 전문 툴로 쓰는 게 아니라 챗GPT의 특정 모델을 이용해서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뭐 의존성이 많이 있는 것들은 다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만 동작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이게 뭐 재사용성이 높은 건 분리해도 되겠지만, 얘가 파일을 여러 번 작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하나의 파일을 카피해서 넣어주고 여기서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이 파일을 다시 통째로 만들어 주거든요. 좀 약간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능을 금방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앞에 AI 통해서 만들어 놨던 그 도커 컴포즈 야말이 있어요. 모니터링 위해서 만들어 놨던 설정이 있는데 저 설정을 한번 제가 만져 볼게요. 해당 디렉토리는 도커 마이너스 컴포즈 마이너스 리스트라는 디렉토리를 가 보시면 앞에 만들어 놨던 모니터링 디렉토리 안에 도커 컴포즈 야말 파일이 있어요. 네, 이거 지금 확대가 좀 돼야 될 건데 VR을 보시면 제일 밑단에 제가 주석으로 테스트라는 구문 하나 넣어놨어요. 저 부분을 수정할 겁니다. 웹 콘솔로 들어갈 거고 지금 웹 콘솔을 가동을 시켜 볼게요. 지금 가동이 안 된 상태라서 네, 빌드를 끝내서 DC 언더바 웹 콘솔이라고 만들어 놨죠. 그래서 프로세서를 동작을 시키면 PID 동작을 해서 PID가 만들어진 걸 보고 동작하는구나. 그래서 보시면 화면을 띄워놨죠. 네, 해당 포트로 리프레시를 하면 서버가 시스템이 동작이 돼요. 그리고 뭐 어드민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권한 주고 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디렉토리 생성하는 것들, 디렉토리 이동하는 것들, 파일 생성하는 거 다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저런 걸 다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보셨던 샵 테스트 저 부분이 해당 파일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지금 3001번이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죠. 해당 서비스 그 도커 컴포즈 파일 통해서 서비스 동작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석을 지우고 포트 번호를 제가 바꿔볼게요. 3001번을 내는 거 3002번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하고 데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게요. 3000번, 3001번, 3002번 동작 다 안 하고 있죠. 네.
보시면 설정이 적용이 됐다고 팝업이 뜹니다. 네. 됐고, 들어가서 볼게요. 3002번 리프레시해서 보면, 타란! 네, 떴죠? 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3002번, 3001번을 바꿔볼게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터미널 창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이렇게 웹 서비스에 붙어서 모바일로도 바로 가능하겠죠. 지금 화면은 모바일 화면이 아니지만, 네, 보시면 3002번이 안 돌고 3001번을 바꿨을 때, 네, 다시 적용이 된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백업도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변경 작업했던 것들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롤백 버튼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도커 컴포즈 야말 파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3001번은 됐던 거를 바로 앞에 작업했던 3002번. 네. 롤백이 됐죠. 저희는 그러면 저 시간만 보면 돼요. 언제 적용이 됐고, 어떤 파일이라는 거 말고, 그 해당 파일로만 롤백을 시키면 돼요. 물론 저기서 스테이블이라는 뭐 체크 박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해당 버전이 스테이블이니까 동작할 때 여러 커밋 중에서 스테이블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정도고요. 해당 파일이 변경된지 볼게요. 앞에 보셨던 그 주석이 빠졌고 3001번이 3002번으로 바뀌었죠. 근데 웹 콘솔 통해서 파일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시스템 변경하는 작업들, 기존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오픈소스를 찾아봤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소스, 오픈소스는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 내가 최적화해서 쓸 수가 있고, 여러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내가 기획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직접 이거를 개발하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공유해주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역량에 다 달라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은 이런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뭐 성능 튜닝 이런 거에 대한 특화는 되지만,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웹 콘솔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 그 단순 반복했던 작업들을 효율화해서 만들겠다 하는 부분은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이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고, 우리가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어떤 환경이 있다. 뭐 우리 회사만의 그런 우리 그 인더스트리 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오픈소스로 없는데,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좀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원격지로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충분히 이제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뭐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좋아진 거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업한 게 이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실질적으로 코드를 만지지 않고 내가 지금 배운 게 없는데 내 거라 할 수 있는가? 그걸 내 거로 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AI가 이런 걸 도와준 세상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미 이런 그런 그 우리 기존에 했던 그 업종에서 했던 업무들이 AI로 이미 대치되고 있는데, 업무들이 AI로 대치되고 있는데 내가 똑똑해진다고 해서 AI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과연 제 생각은 좀 아니거든요. 우리가 AI와 경쟁할 게 아니라, AI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 업무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기획으로 좀 녹여서, 기존엔 내가 못했던 것들, 뭐 우리가 뭐 유리천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뚜껑이 없다고 하죠. 뚜껑이 없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AI 도움을 받아서 더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우리의 커리어를 높여나가는 작업들을,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커리어를 좀 더 확장시키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일을 빼앗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팀 매니징을 할 때, 개발팀 운영할 때 기칠 문삼이라고 했어요. 기술이 7이면 문서가 3이 돼야 된다. 보통 이제 문서화 작업하는 게 우리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서가 있어야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해를 하고, 업무 공유라든지 뭐 인수인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통 이제 회사에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부트캠프라고 해서 뭐 우리의 문화라든지 개발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푸시를 하고 뭐 한다, 업무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는데, 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서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AI랑 같이 우리가 협업을 했기 때문에 AI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readme.md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앞에 만들었던 그 코드에 관련된 그 설명들을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거는 영어로 먼저 해주시고 국문은 서브로 링크를 걸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또 금방 만들어줘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기능이 좀 빠졌네. 이거는 뭐 좀 추가를 하고 싶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프롬프트 상에 입력을 하면 또 만들어줍니다. 네, 그렇게 이게 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노션으로 다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접속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이 활용하는 방법, 이걸 왜 만들었는지, 취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업무 공유를 좀 할 수 있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서 만드는 작업도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노션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금방 만들어져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원래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기 싫어서라도 소위 말해서는 그 민기적거리면서 한 이틀이 그냥 가버리는데, AI는 바로 답을 줘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 보고 약간 지적만 하면 됩니다.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식으로 보고 디렉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업무 생산성을 늘리는 작업들 하면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업저버빌리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전에 이런 그 기반 작업도 인프라 세팅하고 하는데 뭐 한 2, 3일 걸려요. 뭐 또 숙련된 분들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업무에 이제 지금 뛰어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석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갈지, 어떤 게 최적화될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이 뭐 한 2, 3일 걸린다. 그리고 뭐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테스트하고 하는 과정이 한 이틀 정도 걸린다. 뭐 원격 관리 도구나 이런 거는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아예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런 구성을 하고는 기획을 하고 뭐 구조를 짜야 되는데, 그냥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알아서 다 만들어주죠.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한 2, 3일 걸린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 문서화 작업은 사실 이제 이거는 농업적 근면성일 수 있지만, 이것도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 기준으로 제가 이걸 다시 한다고 하면 워킹데이로 열흘이니까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면 AI 통해서 작업을 하면 2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런 구성을 요청해 주신 분에게 리뷰를 받고, 그 리뷰에 따라서 다음날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 그런 게 하루가 더 걸렸다 해서 이틀이죠. 사실 이틀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문서 작업 0.1일, 1시간도 안 걸렸기 때문에, 요 작업이 기존에 열흘 걸렸던 것들이 뭐 최대 AI를 통해서 한 이틀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생산성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 했던 그 업무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 외에 진짜 본격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비즈니스가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비즈니스를 원하는 것들을, 기획자가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기획자가 이러이런 구성으로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해내는 것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것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애가 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투입될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웹 콘솔을 API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서비스에서 이거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슬랙에서 봇을 만들어서 그 뭐 시작, 재시작, 롤백 버튼 정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API 연계해서 뭐 챗봇으로 그냥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예전에 뭐 챗옵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기술의 가능성을 두고 비즈니스를 드라이브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먼저 제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커리어가 발전이 되고, 우리도 좀 더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 경쟁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뭐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것들은 저한테 이제 직접 물어봐 주셔도 좋고, 네, 지금 바이라인 네트워크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데브옵스 코리아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관련된 링크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AI 기반으로 우리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전 데브옵스 관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유튜브 통해서 컨텐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